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도항시 늦게 왔죠? 9회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9회 문제. 자, 9회 문제 1회 때부터 보는데, 아까 우리가, 자, 건축법은 지금 8회, 9회에서 10회 초까지. 그게 이제 건축법이고, 10회, 여기는 또 농지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고 이제 7회, 7회에서 8회, 7회, 8회, 요거는 이제 주택법이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러면 8회의 1번 문제. 건축신고사항이 있죠. 자, 그러면 사전결정을 신청해서 사전결정 받고 하는데, 허가권자는 국산농화. 여기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받은 걸 보고 산지전용,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 허가인데, 여기도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느냐? 도로점용허가. 요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는 이 네 가지 관련 허가, 국산농화, 이 네 가지 관련 허가만 받은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했다. 허가를 받았다면 그때는 27가지의 의제사항, 몇 가지? 27가지 의제사항이 되거든요. 그 허가를 받으면 의제사항이 도로점용 허가 다 받은 걸 봅니다. 다 받은 걸로 보는데, 여기서 폐기물, 그리고 이제 소방, 주차장, 이 관련 허가, 이 관련 허가는 의제사항에 안 들어간다. 이게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제 건축허가 받았다면 27가지 관련 허가를 다 받은 걸로 봐. 도로점용 허가 받은 것도 보고 다 보는데,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하천전 다 받은 걸로 봐요. 그런데 폐기물 설치 허가라든가 소방 허가라든가 주차장 관련 허가, 이런 허가는 의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별도로 받아야 된다 하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가면 돼요. 자, 허가 신청은 사전결정을 받고 2년 내에 사전결정 신청하고, 허가 신청에서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약방에 잘 나오는 게 신고사항이죠.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과 개축과 재축, 신축은 허가사항, 소규모, 그리고 해체가 없는 대수선, 그리고 이제 소규모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까지 신축, 이런 거는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이 신고사항, 여기 별표 3개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나오죠. 자, 그다음 허가를 신청할 때는 일단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건축허가일 때 대지의 소유권 확보의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법에 있던 대지의 소유권 확보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여기도 80%의 사용 근원을 확보하면 100%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프로? 80% 사용권 확보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 방법이 없으면 매도 청구 절차가 있다. 여기도 매도 청구 절차가 있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는데 1번입니다. 자, 여기에 관한 문제죠. 건축신고로 허가에 가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신고사항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1번. 바닥면적하게 80제곱미터의 증축과 개축, 재축, 85제곱미터 이내에,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이잖아. 그러면 80제곱미터 하면 85제곱미터 이내 맞으니까 신고사항 맞아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건축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고사항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일단 이거 기억할 거는요. 자,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하면 안 돼.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층 미만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대수선이죠. 자, 대수선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의 대수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선생님 할 때 연이 삼미, 다 같이 연이 삼미 시작. 연이 삼미 시작.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요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니라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허가사항이 됩니다. 무슨 사항? 그래서 2번은 계획관리는 도시적 바깥이지만 그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이거는 무슨 사항이다? 허가사항이지 신고사항 아니라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럼 여기는 허가에 가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신고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면지역으로서 창고는 200입니다. 창고는 200,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고 연면적은 400 이하의 뭐다? 축사와 작물 재배사. 여기는 이제 연면적 얼마? 200제곱미터의 창고. 연이창, 여기는 사축작입니다. 사축작. 다 같이 사축작 이렇게 되는데, 연면적 200제곱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제곱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이거죠. 맞아요. 신고사항입니다. 높이를 3m 이하 범위 안에 증축하는 범위 안에 건축물의 증축도 이거는 소규모니까 이거는 뭐다? 신고사항이다. 대수선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의 대수선. 그렇죠. 그것도 연이 삼미. 다 같이 연이 삼미. 연이 삼미니까 이거는 신고사항. 그래서 다 신고사항이야. 아주 문제 좋은 문제인데 1번은 2번이 정답. 2번은 허가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죠. 자, 그럼 요것도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거를 소본노트를 한 번씩 보고 가야 되겠죠. 아니면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일일이 내가 교과서를 다 정리한다는 건 시간이 뭐하니까 170페이지 소본노트에 보면은 거기에 세 번째 신고사항이 있어요. 무슨 사항? 보이시죠? 자, 그 바닥면학계 85점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신축은 허가사항이야.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세니까 연이 삼미. 자, 그 다음에 관농자 도시적 바깥에 연이 삼미. 그런데 관로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 안에 건축은 뭐한다? 제외. 그거는 허가사항. 지방붕은 뭐다? 허가사항. 다 같이 연이 삼미라 하더라도, 도시적 바깥에 연이 삼미라 하더라도 지방붕은 뭐다? 허가사항.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봐봐. 우리 동창회 갔더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 공학이요. 그러니까 동창회 갔더니 여학생들이 친구가 야, 너 시집 안 가냐? 이래 물으니까 시집 안 간대. 뭘 벌써 시집 가이 하더라고. 그 나중에 그 다음에 가니까 배가 이만히 배불떼기가 돼가 와서 야, 니 시집 안 간다 그래. 아, 그래 됐어. 이렇게 하더라고. 야, 참 그게 얌전한 게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항상 그런 게. 그래서 시험 문제도 항상 관로 안에 거. 이게 시험 문제 다 쳐봐. 나중에 알면 관로 안에 것만 딱 공부해도 다 시험 문제에 적중돼. 아시겠죠? 그게 많지만은 그게 바로 그 경우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연이 삼미라 하더라도 지방붕,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 안의 경우는 뭐한다? 허가사항 제외한다. 그 밑에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소선인데요.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소이니까 50제곱미터 이상 수소라는 것도 대소선이고요. 그 다음 그거는 신고사항이고요. 기둥고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이니까 5개를 수선하는 것도 대소선이에요. 알아서요? 그것도 신고사항이에요. 오른쪽 소규모 건물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건물에 여기는 건축이야. 건물의 건축이니까 신축도 무슨 사항이에요? 5번에 소규모 건축물에서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의 건물의 신축은 무슨 사항이에요? 여기는 신축도 신고사항이에요. 알아서요? 오늘은 한 번씩 잘 온다. 여기는 신축도 무슨 사항이야? 신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170페이지에 신고사항에서 1번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신축은 무슨 사항이에요? 그렇죠. 1번의 신축은 무슨 사항? 허가사항. 5번의 100제곱미터의 신축은 무슨 사항? 신고사항이다.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 봐요. 너무 깊이 생각 안 할 때 이렇게 봐. 바닥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내의 신축은 무슨 사항이야? 이거는 허가사항이라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이거를 우리가 소규모라 한다. 뭐라고? 소규모. 이거는 100제곱미터까지의 신축은 무슨 사항이다? 신고사항. 그럼 100이 넘으면은 허가사항이고 100까지는 뭐다? 신고사항. 그래서 연면적 합계냐 바닥면적 합계냐 이걸 봐. 연면적 합계는 이리 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하가 1층이고 지상 3층이야. 여기가 각각 500이야. 500, 500, 500. 그럼 이거 연면적은 지하하고 지상하고 지하를 다 합한 게 연면적이죠. 맞죠? 연면적인데 여기다가 이 대지가 있는데 여기도 요런 건물이 세워져 있고 여기도 요런 건물이 세워져 있다라고 보자. 똑같이 3층이다. 각각 500이다. 요거 연면적 1500, 요거 연면적 1500이야. 요것도 1500이고 요것도 1500이다. 그럼 저 연면적 합계는 요거하고 요거를 다 합친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면적 합계. 그 연면적의 합계는 요거는 연면적이라 하는데 이 연면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하죠. 각 층에 뭐라고? 연면적은 각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면적 합계는 두 개의 연면적을 뭐한가? 합친 거를 말하니까 요거는 소규모라 이 뜻이야. 소규모는 100까지는 무슨 상? 신고. 자,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즉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까지, 여기는 85제곱미터 이내라도 신축은 무슨 사항이다? 허가사항이다.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보셔야 된다 이 뜻이. 예. 네? 뭐라고요? 1층으로 그냥 24평 정도 집을 지으면 네. 시골에 집을 지으면 신고사항입니다. 24평으로? 1층에? 1층이든 2층이든 24평이 85제곱미터 이내니까 이내라면 바닥면적 합계가 1층이고 거기에 85제곱미터 이내 신축은 무슨 상? 그 허가지. 저 밑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이거 아이가 연면적 합계. 그럼 두 동을 세웠다 다 합한 거는 연면적 합계라고. 한 1층만 집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럼 일로 가야지. 바닥면적 합계지. 그거는 바닥면적 합계지 연면적 합계가 될 수가 없잖아. 두 동이 있어야 연면적 합계라는 말이 나오지. 예, 한 개 동이니까.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 뭐가요? 연면적 합계가 오히려 이게 맞아. 한 개가 1500인데 두 개 합해가 1500이면 어느 게 커요? 한 개가 1500이 큰 거잖아. 그러니까 연면적이 크고 연면적 합계는 작은 의미로 보는. 그래서 소규모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해. 연면적 합계는 뭐라고? 소규모로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지금 몇 번 문제 보는 거야? 1번 다 해서요?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허가로서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가장 옳은 것은 자, 지금 9회 2번이에요. 9회 2번. 자, 바닥면적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정축과 대수선 했는데 이거는
증축하고 대수선은 무슨 상?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자,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과 개축과 재축이죠. 대수선은 얼마입니까? 연이 3미잖아. 그죠? 연면적 얼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니까. 근데 여기는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신고사항 맞아요. 근데 대수선은 얼마까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니까 여기는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이라 하면 대수선이라 하면 틀렸죠. 왜냐하면 85가 넘는 대수선, 즉 200제곱미터까지의 대수선은 신고사항인데 85제곱미터까지의 대수선은 신고지만 86이 넘으면은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옳지 않는 거지. 뭐 때문에? 대수선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 자, 다시 한 번 더. 이리 봐요. 대수선은 연이 3미니야.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은 신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과 대수선 했잖아. 그럼 85가 넘으면 대수선은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시겠죠? 200까지는 무슨 사항인데? 신고사항인데. 그래서 1번은 대수선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확한 문제예요. 2번 농수산업을 위한 읍면지역의 창고 200, 축사작물 재배사 400. 아, 이거 신고사항 맞아요. 동그라미. 준공업지역 안에 2층에 330제곱미터 단독주택의 건축인데 이게 뭐냐? 171페이지에 거기에 5번의 소규모 건축물에서 리얼 공업지역 동그라미 쳐봐.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의 뭐다? 공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공업과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용도지역이고 2층이고 500은 규모고 공장은 용도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지 5.2 공장 시작. 자, 요거는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니까 내가 얘기. 공산지 5.2 공장 시작.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자 500제곱미터 그리고 2층 이하 공장의 용도야. 공산지 5.2 공장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딱 보니까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맞아. 2층도 맞아. 500제곱미터 이하니까 330도 맞아. 그런데 공장이 아니잖아. 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허가사항이야. 무슨 사항? 허가사항이라 이게 허가사항. 그럼 틀렸고. 지구계획구역 안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돼서 자 연이 3미라 하더라도 지방붕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계의 지구 붕괴 위험지역 이것은 뭐다? 허가사항이야. 허가사항. 자 높이 3층 이하의 증축이다. 아 이거 잘 봐요. 높이 3층 이하의 증축이다. 3층이 아니고요. 높이 3m예요. 책에서 171페이지에 리언 5번에 2번 높이 몇 미터야? 3m 이하의 범위 안의 증축이지 3층 이하의 증축이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 야 진짜 우영수 너 나쁜 놈이야. 에? 그러면 높이 3층 이하 증축은 이것도 뭐가 돼요? 허가사항이 허가사항. 무슨 사항?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 2번 하나밖에 없다. 3m 이하의 증축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에 몇 번? 2번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허가에 관한 문제.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20층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다. 고개 들어봐요. 자 여기서 이제 허가권자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허가권자만 별도로 정리를 하죠. 허가권자라는 원칙이 특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허가권자 요거는 대규모 건물이죠. 대규모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10분의 3 증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공창지는 뭐 한다? 제외. 이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층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층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누가 합니까? 종로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틀렸고. 2번 경북구미시 구미공단에 10만 제곱미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 구미시장이 경상북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허가한다 했는데 여기는 공장이 들어갔네. 아, 그러니까 공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자, 여기 도지사의 사전 승인도 받으십시오. 자, 도지사의 사전 승인도 규모가 대규모 똑같아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똑같습니다. 거기도 공창지조는 제외하는 게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수도 삼천 011 위수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교도 위수 이거 뭔 말이냐. 자연환경 수질보상 도지사가 지정공간지역 안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과 숙박시설, 주교도 위수,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상 도지사가 지정공간지역 안에 위락과 숙박시설 이 세 가지. 이거는 도지사의 무슨 승인? 사전 승인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미시 구미공단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물을 세운다 하더라도 공장이니까 이때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구미시장이 허가하면 되는 것이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 이거죠. 자연환경 수질보상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의 3층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 시장구수는 도지사의 승인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봐요. 자수도 자수 3천은 맞아요. 3층 맞고요. 연면적 1000인데 3층. 그 다음에 숙박이니까 이게 맞다고요. 맞는데 요거 빠졌어요. 도지사가 지정 공간지역 그 말이 빠졌죠.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지 않으면 사전 승인 대상 아니에요. 도지사가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빠졌으니까 이거 틀린 거다 이 뜻이야. 알았죠? 다 같이 자수도 3001 비수 주교도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이 말 빠지면 틀린다 이거야. 이걸 포인트로 잘 잡은 거죠. 진짜 문제는 정확한 문제야. 내가 만들어도 기가 막혀라. 4번 허가권자는 위락과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감안할 때 부족하다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 했는데 직권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도한씨 구청장이 직권으로 허가를 거부했다. 도한씨가 그 산에다가 집 지으려고 허가 신청했거든. 그 구청장이 직권으로 허가를 거부했대. 법적으로 다 허용되는데 왜 거부했다고. 모텔 세우려고 하는데 못 세우고 한다 이거야. 그럼 도한씨가 어쩔 거야? 그래요. 참 합리적이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몰래 저런 게 구청장 몰래 따라가 퍽치기 한다. 옛날에 화살 있잖아. 나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퍽치기 당한다고 구청장 직권을 하면 안 돼. 반드시 건축위원회 뭐를 거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권이 틀렸다 이거지.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5번 중공업지역에서 이 정의하로서 연면적 500 이하의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아까 공업지역 시작,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 깼고요. 500제곱미터, 2층, 그리고 공장이죠. 맞아 안 맞아? 공산지 오이공장. 시작. 공산지 오이공장. 중공업지역, 공업지역 맞잖아. 그 2층 이하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공장 맞잖아. 이거는 무슨 사항이야? 신고사항이지. 무슨 사항? 신고사항. 신고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 받은 거. 정답이 몇 번이야? 5번. 요거는 그대로 동그라미 5개. 이게 이 문제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게 동그라미 쳐두시고 반드시 봐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료 문제 봅시다. 오늘 자료. 저 앞에. 자, 2번. 건축법령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대구광역시의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공장을 건축하려면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응? 틀려서 맞아요. 틀렸죠? 뭐 때문에? 공장. 그렇죠. 공장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대규모로 하더라도 특별시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누가 한다고? 구청. 1번이 바로 틀렸대. 자, 2번.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허가의 거부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 허가의 거부. 맞아요. 직권으로 가면 안 돼요. 심의를 거쳐서. 자, 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령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여기 또 헷갈리잖아. 선생님 여기 도로점령 허가 받은 걸로 안 본다 하던데 이거는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 도로점령 허가 안 받은 걸로 보지만 건축허가 받았을 때는 다 27가지 허가 받은 걸로 본다 했잖아. 안 받은 거는 폐기물, 소방, 주차장 이거는 별도로 받아라 이거죠. 3번은 동그라미. 4번.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기한 날로부터 몇 년 돼요? 2년 내에 허가를 신청한다. 여기 잘 봐. 사전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은 맞는데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 하면 안 돼요. 건축허가가 아니고 허가 신청을 2년 내에 하라는 것이지 2년 내에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시고. 자, 맞아요. 5번. 시장군수는 자연환경보상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일반 음식점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도지사 사전 승인 이리 보세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다 같이. 자수도, 산천, 011, 위숙. 오케이? 자, 그러면 자연환경 수질 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원 제한 지역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 위락과 숙박이야. 지금 1500제곱미터라 했잖아. 1000 이상이니까 1500 맞는 거죠. 맞죠? 그러면 1500의 일반 음식점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만약에 이걸 1500제곱미터 이상 하면 틀려. 1500제곱미터라고 해서니까 맞는 거야. 이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자, 이거 하나만, 이 문제 한 문제만 가지고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4번은 그냥 답만 찍으세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부당한 재량행위라 하면 무조건 틀린다. 나머지는 다 맞다. 5번 허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타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주차장법입니다. 동그라미 빠졌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존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거로 본다. 노노. 주차장, 소방, 폐기물 별도로 허가 받아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한다. 거기 메모하세요. 이리 봐, 메모하시고. 요 메모. 허가는 2년, 연장 1년.
신고는 1년, 연장 1년. 머릿속에 콕 집어넣어서 다 같이. 허가는 몇 년? 2년. 신고는 몇 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2년 내에 착수를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한 건축물은 1년 내에 착공해야 돼요. 1년 내에 착공 안 하면 신고의 규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둘 다 연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몇 년?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됩니다. 몇 년 범위 안에서? 그걸 기억하라 이 뜻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국토관리상 지역계획 도시계획에서 필요할 때 허가권자 허가를 받은 건물을 착공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데 3년이라 했죠. 그게 바로 틀렸죠. 3년이 아니고 몇 년? 2년. 연장은 몇 년? 1년입니다. 자, 거기다가 체크하세요. 허가 제한. 이 문제를 낼 때 진짜 출제자가 생각을 많이 하고 내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허가 제한 하면 우리가 국계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알아두세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법의 정비구역 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리고 이제 건축법의 건축 허가 제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원칙 3년과 3년 플러스 2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전상 제한은 연장이 없어요. 우량농지 덕으로 보전에 필요했을 때는 3년간만 허가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3년 플러스 2년이죠. 여기는 이제 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기본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베에 한해서 2년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허가의 최장 기간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제한하는 거는 원칙이 3년, 그리고 연장 1년입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원칙은 2년 내에 허가받은 날로 2년 내에 착공해야 돼요. 2년 내에 착공 안 한다. 그럼 연장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1년이야. 여기는 최장 기간이 3년. 여기는 최장 기간이 4년. 여기는 최장 기간은 그래서 3, 4, 5. 이거 머릿속에 항상 내가 비교해줘. 3, 4, 5. 머릿속에 딱 새겨보면 가지가 여기서 이 문제 낼 수도 있고 이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커버되는 거예요. 다 같이 3, 4, 5 시작. 3년, 4년, 5년이야. 건축법은 3년. 정비구역 안에서는 5년, 4년. 국계법에는 5년, 3, 4, 5. 이렇게 하니까 여기 거를 일로 내고 이렇게 바꿔내도 절대 흔들림이 없죠. 그럼 여기는 3번은 틀렸다. 3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2년. 자,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상 필요한 지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과 숙박시설의 건축은 도지사의 사전승,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지사의 사전승인에서 주교도 위숙이야.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이라야 하는데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이란 말이 속 빠졌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틀린 거라 이거야. 나머지는 다 맞아요. 5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용도 규모 토는 형태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계법에 의한 일부 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은 일괄협의회를 뭐한다?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법의 허가를 할 때는 복합민은 일괄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동의가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건축 허가라 이 뜻이야. 맞아요. 정답은 5번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그게. 자, 이제 용도 분류로 가자. 자, 일단 6번. 건축물의 용도 분류로서 가장 올바른 거. 교정 군사시설, 교도소, 가마원, 군사시설, 공간. 자,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아파트, 기숙사 했는데 지금 여기서 봐봐요. 자, 교정 군사시설인데 교도소, 가마원, 군사시설, 공간. 공간은 단독주택이에요. 공간은 무슨 주택이라고요? 단독주택이니까 틀려서요. 공동주택, 다가구, 연립, 아파트, 기숙사.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아니에요. 일종 치과병원, 의원, 변전소, 소방서예요. 그러면 일종은 원자 들린 거, 냄새 안 나고 시끄럽지 않고 가까운 것, 이게 일종이라 했어요. 그런데 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의원은 일종이에요. 병원은 의료시설이라고요. 틀렸고. 이종근린생활,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아, 이거는 전부 다 맞네요. 안마시술도 2종이고요. 안마원도 아니네요. 안마원은 1종이에요. 이것도 틀렸네요. 안마원 때문에 틀렸어요. 자, 5번 판매시설, 도소매시장, 판매시설 맞죠. 철도역사, 공항시설, 철도역사와 공항시설은 운수시설이에요. 다 틀렸어요. 답이 없네요. 근데 이 4번에 안마원은 일종이에요. 그것도 틀렸어요. 알았어요? 안마원은 일종이고 안마시술소는 2종인데 안마원을 지웠어요. 내가 이 안마원을 이거 옛날에는 안마원이 2종이었는데 지금 안마원이 1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그렇게 하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안마원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답이 없어요. 그럼 일단 안마원을 지우면은 그게 정답으로 보면 됩니다. 알았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인데 7번째. 용도 변경 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아니죠. 그냥 벽면적 하면 안 되죠. 내력벽이라고 해야 되죠. 힘을 받는 바깥의 내력벽. 그러니까 안에 실내의 벽벽, 이거는 300이 아니라 40을, 500을, 50을 뭐 고쳐도 그거는 대수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니에요. 내력벽이라고 해야 됩니다. 2번 건축면적 40평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6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은 증축일까요? 신축일까요? 여러분, 기존 건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했잖아요. 초과하면 이거는 신축이에요. 신축 틀렸어요. 오피스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오피스텔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몇 번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시설이잖아. 몇 번이야?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주거 업무시설. 주거 업무가 단공 업교군이잖아. 단독, 공동, 업무, 교정, 군사시설이잖아. 맞아 안 맞아? 에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페이지 166페이지 보세요. 다 같이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그러니까 8번 주거 업무 시설군에 업무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잖아요. 맞죠? 그거를 뭘로 바꿨어요?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어디에 속해요? 5번 영업시설군의 관광 숙박이잖아요.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맞아 안 맞아?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니까 무슨 사항이야? 허가사항. 맞아요. 왜? 여러분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아, 죄송해요. 할 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허가사항 맞아요. 4번 일반 음식점을
중개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일반 음식점은 몇 종이에요? 일반 음식점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2종이에요. 그죠? 중개사무소는 일단 근린생활이라고 보면 돼. 아시겠죠? 근데 중개사무소도 500 이상은 일반 업무예요. 자, 중개사무소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30 이상 500 미만은 2종, 500 이상은 일반 업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그거는 아주 대형이고 그런 경우인데 일단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로 보면 돼. 그러면 3번, 4번은 일반 음식점도 2종이고 중개사무소도 2종이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끼리 바꾸는 거는 그냥 하는 것이지 신고사항 아니잖아. 뭐라고요? 그냥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로 옮기는 이는 이전 노노노 동일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이라 했잖아. 다른 대지로 옮기는 이는 신축이 되거나 뭐가 된다? 증축이 되죠. 왜? 다른 대지에 아무 건물이 없으면 신축, 건물이 있으면 증축. 그러니까 5번도 틀렸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좋아요. 그럼 너무 밋밋하니까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보세요.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여기 별표 5개. 이 문제는 그대로 나올 확률이 한 98% 됩니다. 지문도 안 틀리고 보기도 별로 안 틀리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녹음해 놓으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거든. 아, 그거 나왔더라 하세요. 연면적 200이고요. 3층의 건물의 대수던 했는데 200제곱미터이고 3층 건축물의 대수선 하면 여러분 연이 3미 시작. 미만이 없잖아 지금. 200이고 3층인 건물의 대수는 이거는 허가사항이야. 신고사항이 아니고. 오케이? 미만일 때 무슨 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억은 X. 볼을 4개 수술하는 거.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아까 대수선 봤잖아. 맞죠? 이거는 신고사항 맞아. 3개 이상이니까 몇 개? 4개. 자,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4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도 뭐다? 이것도 신고사항이야. 그럼 니언과 디귿 신고사항.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20제곱미터 건물의 신축. 100제곱미터까지 신축은 신고사항인데 100이 넘으니까 이거는 허가사항. 소규모 건축물로서 높이 3m 정축하는 건물의 정축이라 했는데요. 높이 3m 정축하는 건물의 정축은 이거는 신고사항. 그래서 니언, 디귿, 미언 이 3가지가 신고사항이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간편 기출 문제인데 약간 수정한 거예요. 거기 지문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체크하라 해서 98% 동일하게 나온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알아두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세요. 넘어가면요 10번 문제 나와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세요. 용도 분류가 나오면 요것만 알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직 머리 아프니까. 자, 별표 1에 의한 용도 분류 등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9세대의 다가구 주택하고 공간은 단독주택이다. 다 같이 단다다공 시작.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단독주택 맞죠? 그리고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 19세대 이하로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동그라미, 동굴뱅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 일반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비가 30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2종입니다. 그러니까 X. 1종은 30 미만이 1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 맞는데요. 유치원은요, 교육연구시설이에요. 무슨 시설? 이게 원래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거는 다 맞는데요. 유치원 때문에 틀렸어요. 4. 디귿. 야영장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그냥 야영장 시설이고요. 300 이상은 수련시설이에요. 틀렸네요. 뉴스호스텔과 야영장 시설은 관광휴게시설이다. 노노노 아니에요. 수련시설이에요. 무슨 시설? 수련시설. 그래서 리얼은 와장창 틀렸습니다. 미음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은 일종 걸린 생활시설이다. 맞네요. 300 이상의 휴게음식점은 2종이네요. 맞네요. 동그라미. 500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죠. 2종 걸린이고요. 500 이상은 숙박이에요. 맞아요. 슈퍼마켓 1000제곱미터 미만은요 1종이에요. 1000 이상은 판매시설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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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1, 2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집 기둥만 있고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상 2층, 3층, 4층, 5층, 6층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주택입니까요? 몇 개 층 이상?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이잖아. 2, 3, 4, 5, 6, 5개 층 맞네. 그러니까 뭐야? 아파트. 맞죠? 그러면 옳은 거는 뭐가 옳아요? 기억 옳죠? 기억 동그라미 맞잖아요. 그 다음에 미음 맞잖아요. 그리고 비읍도 맞고요. 그리고 시옷도 맞아요. 그럼 몇 개예요? 4개예요. 정답이 몇 개예요? 4개니까 3번이에요. 오케이? 11번 하나도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행위 요거 두 문제만 가지고 용도 분리하고 용도 변경은 요걸로만 하세요. 이 문제만 정리하세요.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면 용도 변경, 용도 분리 어떤 문제라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바닥 면적이 20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벽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수선 대수선. 아까 책에 있었던 지문에 문제를 약간 바꾼 거야. 대수선이야, 대수선은 아니야? 네? 아니지. 내력벽이고 또 그냥 내력벽이라도 3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선이야. 일반 수선. 건축면적 40평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6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이 아니고 아까 뭐라 했어요? 신축. 오피스텔 휴양 콘도미니엄 용도변경 허가 맞아. 동그라미. 일반 음식 중개사무소로 변경할 때는 용도변경 신고 아니대. 아까 뭐라 했어? 이거는 그냥 한다 했잖아. 근린 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그냥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기는 행위는 이전에는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 다른 위치. 그러니까 5번도 틀려. 맞는 거는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죠. 3번. 옳은 거. 1번은 대수선이 아니고 수선이잖아. 1번은. 그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어요. 오케이? 요까지 해놓고 니 꼬치니 부족한 것 같아. 갔다 오세요. 쉬세요.